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27번째로 선생님 어머님이 쓰시던 훌륭한 작품 자개농이 있는데 지금 농값으로 드리고 얼마 후에 가져와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도 미처 생각 못했던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원래 돌아가신 후에는 가져오면 이거 좋지 못한 물건인데 미리 돈을 드린다는 것은 이미 샀다는 개념이니까요. 28번째로 안녕하세요. 조금씩 바꾸려는 1인입니다. 소금은 꼭 굵은 소금만 될까요? 집에 핑크 소금만 있어서요. 교수님 말씀 듣고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굵은 소금 얼마 납니다. 아주 쌉니다. 슈퍼에 가시면 조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쓰세요. 29번째로 1월 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화장 후 추모공원에 우선 모신 후 4월 말경 가족 화장터가 완성되어 옮길 예정입니다. 그 전에 며칠 정도 집에 유골함을 잠시 모셨다가 4월 말에 옮겨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골은 잠시라도 집에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30번째로 교수님, 저에게 엄청 많은 커튼을 누가 주셨습니다. 그 커튼을 걸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돈을 조금이라도 주세요. 여러분, 이 커튼은 절대 얻어서 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새 것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아마 사용을 하던 물건인 듯 하네요. 꼭 돈 조금 주세요. 31번째로 중문을 할 수 없는 집이라 현관에 중문 대신 커튼을 달았습니다. 문 앞에 커튼 고리를 달면서 작은 못 4개를 박아 커튼을 달았습니다. 그 정도 못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작은 못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2번째로 교수님, 침대 밑에 서랍 수납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알려드렸었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과 답이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제 영상 꼭 찾아보세요. 33번째로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가족이라고는 저와 아들 둘만 남았는데 저도 아들도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자주 보고 싶은데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거실에 걸면 안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원칙대로라면 거실에 걸면 안 됩니다. 사진은 작게 만드셔서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34번째로 안녕하세요. 3년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살아가면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 많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윤달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 하여 조상님 묘를 가족묘로 조성 중 동네 분들의 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땐 어찌해야 하는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조상님의 묘사는 윤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동네 분들과의 문제는 서로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그러한 듯 하네요. 이는 서로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35번째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베란다 확장형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금전수 화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화분이 크다면 창가로, 또 보통이라면 거실 한쪽 벽면에, 이것이 아주 작다면 현관에 올려두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36번째로 교수님, 윤달에는 묘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와 오빠 묘소에 비석을 설치하고 당일날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과 교수님, 윤달은 산소를 이전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원래 1년 후에 같은 날에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윤달에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하여 윤달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7번째로 저는 백사동 404호에 삽니다. 이 이사를 생각해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 풍습 아닙니다. 물론 아무런 해도 없습니다. 38번째로 살고 있는 집 화장실 공사는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말 처음 듣는 말입니다. 네, 풍수에는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39번째로 제 아들이 태어난 해가 윤달이라고 하네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해마다 생일을 양력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양력으로 지내주십시오. 40번째로 교수님, 장례식장에 안 가야 하는 해가 있나요? 라는 질문과 원래 범띠는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는데 이거 신빙성 있는 말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말은 미신의 왕국인가 하는 분이 한 말인 듯 한데요. 이분은 타로를 하시는 분입니다.
풍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절대 이런 것 없다고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렸었죠. 여러분 풍수는 학문이고 이치에 맞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음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사할 때 무슨 물건을 제일 먼저 가지고 가야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원칙대로라면 밥솥을 제일 먼저 가져다 두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전에는 요강도 먼저 가져다 놓는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풍수는 식복이 우선이고 우리 민간 신앙에서도 조왕신이 최고의 신이다 라고 여겼기에 이 밥솥을 먼저 가져다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교수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니 이제 어릴 때 돌사진 액자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처분하지 마시고 잘 보관을 하십시오. 아마 나중에 이거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는 주방과 거실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대 주택 구조라면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할 거예요. 하여 식탁이 놓여지는 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또 싱크대와 냉장고가 놓여지는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주방과 복도를 구분하는 것이며 또 거실은 소파를 기준으로 하여 거실과 복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관 양옆에 거울이 있는데 누구는 충이 생긴다고 안 좋다고 하는데 한쪽을 막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현관 양옆에 거울을 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단지 이 거울을 정면에 두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죠. 네, 막지 마시고 그냥 사용을 하세요. 다음으로 묘를 4월 6일 합장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복이 엎어지는 날, 복단날이라고 안 좋다고 합니다. 날짜를 옮겨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4월 6일은 윤달이네요. 원래 윤달에는 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또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벽에 걸지 않고 머리맡에 그림 액자 사진 또 액자 자수 놓은 것들을 뒀는데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머리맡에는 무엇이라도 두지 않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좌우측에 거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침대에는 헤드가 길어서 사이드에 폰과 간단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물론 헤드 벽 등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탁 대신 1인용 이쁜 의자를 두었는데요. 이거 괜찮을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메모지와 펜이 주변에 놓여져 있느냐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아주 좋은 구조, 잘 만드신 듯 합니다. 다음으로 교수님, 윤달에는 이사를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정리하고 싶은 사진을 찢어도 되는 건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윤달에 이사해도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편하게 생각하시고 버리실 거 버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2시간에 걸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실생활에 적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